네, 안녕하세요. 박거순 원장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암기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법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암기법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부터 암기를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암기법을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따라하라고 말씀드릴 때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2번 따라하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하시면 머릿속으로 또 많이 기억에 남게 되고요.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성 암기법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의 정의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강사님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암기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형 소화기의 암기법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소일대미. 소일대미. 자, 따라하셨죠? 자, 안 따라하신 분들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소일대미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대미를 장식하면서 소형 소화기를 머리로 박았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암기법, 소형 소화기에 대한 암기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암기법이 무엇에 대한 암기법인지, 소형 소화기에 대한 암기법이죠.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법을 외우실 때도 이게 뭐에 대한 암기법이지? 이 암기법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쉽게 기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외웠는데 이게 무슨 암기법이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암기법 안에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암기법인지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대형 수학의 암기법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대운바 A십, B십. 대운바 A십, B십. 자, 따라하시고 계시죠?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이를 봐라. 대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공부를 잘했나 봐요. A를 10개나 받고요. 자, B를 20개나 받았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그래서 잘한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B가 사실 20개 있으면은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B가 20개라는 A가 10개, B가 20개 이런 성적을 받았대요. 그래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대형 소화기를 상으로 받았대요. 이게 대형 소화기에 대한 암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대일소미는요. 자, 소형 소화기의 소 1단위의 1, 대형 소화기의 대, 능력 단위 미만의 미. 그래서 소일, 대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법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이렇게 외우시고 나서 나중에 점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법과 그 키워드를 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주는 소화기구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업 진행하면서 그 암기법과 키워드만 잘 외워도 반 성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법과 키워드를 일단 외우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 나는 이미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살 붙여서 그 복원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연습도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형 소화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바 A십, B십이었죠. 대운바, 대는요, 대형 소화기의 대, 운바, 운반 때의 운, 바, 바퀴의 바죠. A십, B십,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 이상, B급은 20단 이상, 이런 소화기를 이제 대형 소화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용어의 정의. 자, 요것은 23회 관리사에서 기출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암기법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암기법이 없습니다. 자, 자동 소화 장치 종류 6가지 쓰시오. 요것은 아직 미기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료만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용어의 정의도 같이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주삼각 해고, 분주삼각 해고. 자,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주하게 상가를 캐고 거기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자.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를 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상점이 있는 가게 있죠? 상가. 예, 상가를 거기에 이제 그 상가를 캐고 거기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를 파가지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분주히 상가를 캐고 거기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자라는 겁니다. 자, 분은요. 자, 분말 자동 소화 장치의 분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던 내용이니까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주는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가스 자동 소화 장치,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화 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죠? 자, 요것도 이제 표를 완성하라라는 그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 완성하는 그런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자, 한번 암기법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마오 팔팽 0.5. 마오 팔팽 0.5. 자, 살펴볼게요. 마오는요. 자, 마오쩌둥. 옛날에 중국의 수석이죠. 마오쩌둥. 그게 줄입니다. 마오가 펜팔을 하자 그랬대요. 펜팔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펜팔을 하자고 해서 0.5초 안에 허락을 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0.5초 안에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오는요. 자, 마른 물에 50리터 이상. 자,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죠. 팽팔, 80리터 이상의 한 폭. 그 다음에 이것은 능력 단위가 0.5죠. 0.5초 안에 허락을 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자, 요런 내용도 있는데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암기법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17회 때 어떤 내용이 기출이 됐었냐면요. 우리 요 표에 보시면 소화약제 적응성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일반화재, 뭐 유류화재, B급, 전기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종류들이 쭉 나온 그 표가 있죠. 이 표에서 17회 때 A급 화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스계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액체 소화약제, 기타 소화약제, 세부 소화약제들을 쓰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 요거는 기출했던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암기법을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도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능력 단위 표 기준 작성하라. 자, 요것은 이제 설계미 시공 계산 문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나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 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락시설은요. 위락시설은 30이죠. 30. 자, 그래서 자, 위는 30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요. 30대가 되면은요.
위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회식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과음을 많이 해서 30대가 되면 위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공문장관의 집, 공문장관의 집이요. 지은 지 50년이나 되었대요. 공문장관의 집이 지은 지 50년이 되었다. 자, 공문장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문을 다루는 장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문을 다루는 장관. 그래서 공문장관의 집이 50년이다. 자, 공문장관의 집은요. 자, 공은요. 공연장, 집회장, 공문. 요거 이제 암기법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고요. 자, 공문, 문화재, 장관의 집, 장례식장, 관람장, 의료시설, 집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문 장관의 집이 지은 지 50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는 노숙방업, 전근공항, 창공관, 백. 자, 요게 암기법이 좀 길죠? 자,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또 잘 기억을 하시면 훨씬 쉽게 또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강원도의 어떤 지역 이름인데요. 자, 파눈에 이제 노숙자가 있었는데요. 방이 없다면서 전근을 갔대요. 전근을 가가지고 거기에 공항이 있었는데 공항 창공 그 하늘에 공항 하늘에 관이 있었는데 그 관에 들어가가지고 100살까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는 노숙, 파는요. 자,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숙,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파는 노숙자가 방이 없다며 정근을 갔죠?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방이 없다며 전근을 갔습니다. 전시장,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공항 창공의 관에 들어갔죠?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공항 창공에 창고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상공에 관에 들어갔죠? 자,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자, 그 밖의 것은 2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자, 부속 용도별로 요게 개정이 살짝 됐죠? 이제 거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조금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해가지고 요런 대상들은 요런 기준으로 소화기 능력 단위를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요런 기준이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요런 그 대상물에 요런 기준을 설치해야 된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지. 요런 능력 단위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시설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별표 3개로 본 거는 계산 문제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도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을요. 자, 그래서 암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세대, 다음 기업의 노공호, 장교교군, 배변변송. 자, 좀 길죠? 길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보건세대, 다음 기업의 노공호, 장교교군, 배변변송. 이렇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세대가 이제 무슨 우리 뭐 X세대, 뭐 신세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보건세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건세대가 다음 기업의 우리가 뭐 네이버 다음 그 포털 사이트 그 기업 말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노공호라는 것이 있었는데 노공호는요. 이제 늙은 뱃사공이 노를 젓는 배. 그래서 노공호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이 노공호, 이 배에 누구와 장교교군, 장교교군은요, 장교를 가르치는 군인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올라탔대요, 그 배에. 그래서 배변 변송은요, 예, 배변. 이제 우리 암기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나 나중에 이제 전공 항목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좀 더러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배변을 해서 변을 보내는 거예요. 배변 변송이요. 변을 변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더러운 거죠. 더러워갖고 이제 25살 태권도 1단을 보내서 청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자 25제곱미터마다 1단 이상의 소화기죠. 그리고 나머지 뒤쪽에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하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요 내용을 일단 핵심 키워드로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 대상이다. 보건세대 다음 기호의 노공호, 장교육은 배변 변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건세대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건세대, 보는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건세대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음 기업의 노공호에 탔죠. 다음 기업의 노공호에 탔습니다. 다음 기업은 다중영업소, 음식점, 기숙사, 다음 기업의 업무시설, 의료시설, 다음 기업의 이제 노공호죠. 노는요, 자, 노유자 시설, 공장, 호텔입니다. 다음 기업의 이제 노공호에 누구랑 같이 탔어요? 장교교군과 같이 탔죠. 장은요,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군, 교정 및 군사시설, 장교군과 함께 올라탔고요. 뭘 했어요? 배변 변성을 했죠. 자, 배전반실, 변전실, 변송, 변압기실, 송전실. 예, 배변 변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뭐 암기해서 쓰라고 나올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만약에 암기해서 쓰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꼭 요 순서대로 예를 들면 그 법규 원문 순서대로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화한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대로 좀 써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요럴 때는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런 장소에는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암기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발전실. 자, 그리고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소화기 1개잖아요. 그래서 발전실과 자,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에서 요걸 매칭시켜서요. 자, 발전실에요. 어떤 50대 아저씨가 머릿속으로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소화기 1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화가 뭐 많이 났는지 발전기를 갑자기 부서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아저씨가 50대 아저씨가 소화기를 하나 들고 와서 발전기를 부서뜨리는 그런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전실 50, 소화기 1개. 발전실 50, 소화기 1개.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따라 하시면서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그리고 지정 수량 미만 요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죠.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이런 내용들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단위 2단위 이상 2단위하고 요 내용하고 이제 매칭을 시킨 거예요.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그리고 2단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요거를 트럭에 싣고요. 그리고 이게 2단이죠. 2단으로 그거 기아 있잖아요. 1단, 2단. 일단 2단으로 놓고 차가 운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을 싣고 트럭이 2단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특수가해물에 대한 기준이에요. 특수가해물. 자, 그래서 이 화재 예방법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이죠. 정하는 수량. 그만큼 저장이나 취급을 한다 하면은 이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1단위 이상이죠. 50배 이상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특수가해물 정하는 수량. 자, 50배 이상마다 1단이죠. 50배 이상마다 1단.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특수가해물 정하는 수량. 수량만큼 이제 트럭이 또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트럭이 싣고 가는데 50배마다 1단이라고 했죠. 트럭이 너무 빠른 거예요. 1단에 50배. 그럼 거의 50단이잖아요. 50단으로 엄청나게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을 해 보십시오. 자, 특수가해물을 싣고 트럭이 50단으로 이제 달리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정하는 수량, 아까 정하는 수량인데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대요. 대형 소화기. 그래서 암기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특수가해물 정하는 수량의 500배 대형 소화기 1개 요거를 매칭을 시켜서 이제 머릿속으로 또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특수가해물 정하는 수량의 500배를 싣고 가는 트럭이 어떻게 됐냐. 사고가 난 겁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불 크게 나겠는데요. 대형 소화기 1개와 충돌을 한 거예요. 대형 소화기가 앞에가 있었는지 꽝 부딪혀서 충돌해서 폭발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기준이죠.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랑 그리고 저장실 300kg 저장실입니다. 저장실 300kg 미만은 제외되는 거고요. 저장실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저장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는 보행거리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죠. 10m 이내에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요. 이것을 어떻게 매칭시켰냐면요. 자, 연소기기입니다.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고 3단. 자, 보행거리 10m 이내에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3단 소화기 1개, 보행거리 10 연소기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태권도 3단의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단수가 높네요. 저는 1단인데 소화기 1개를 손에 이제 들었어요. 소화기 1개를 딱 들고 따다다다 달리게 해가지고요. 보행거리 10m를 쫙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엄청 많이 하죠. 점프를 해갖고 연소기기를 날라차게 하는 그런 그림을 연상을 해보세요. 자, 태권도 3단이 소화기 1개를 딱 들고 도움 닫기 해서 쫙 10m를 날라서 막 2단 옆차기를 하는 그런 그림을 연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장실입니다. 저장실. 자, 저장실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그리고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그리고 대형 소화기 1개입니다. 자, 연상을 해보세요. 이제 태권도 5단이에요. 엄청나게 높죠. 5단 이 사람이 이제 그 완전 너무나 잘하니까 내공이 엄청납니다.
아까는 소화기 한 개인데 소화기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딱 들고요. 그리고 완전 차력이에요, 차력. 대형 소화기 한 개를 입에 물었어요. 예, 그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장실로 날라차기를 한 겁니다. 저장실로 날라차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기이한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연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하는 장소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그 양에 따라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자, 그래서 200kg 미만이다 하면은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이고요. 저장하는 장소, 그리고 이제 제조하는 장소는 3단위 이상, 똑같아요. 네, 똑같고. 자, 그리고 200에서 300은요, 저장하는 장소, 제조하는 장소 나눠지는데, 저장하는 장소는 5단위 이상 2개죠. 그리고 사용하는 장소는, 제조 사용하는 장소는 5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를 다 기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장하는 장소는 대형 소화기 2개, 제조 사용하는 장소는 50제곱미터마다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0, 200에서 300, 300 그리고 저장 제조 요거는 쉽잖아요. 네, 요거는 쉽고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은 200, 200에서 300, 300 이렇게 되니까 요 순서를 기억을 하면은 만약에 여태까지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거를 떠올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순서대로만 기억을 하면은 되겠다 이제 생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치들만 쭉 이어서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자, 200km 미만은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3입니다. 3이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에서 300은 5단위 2개, 그 다음에 50단위 5단위 1개잖아요. 5단위 2개, 그리고 50단위 5단위 1개예요. 50단위 5단위 1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0은 대형 소화기 2개, 대이, 그리고 50단위마다 5단위 소화기 1개 이상, 50단위마다 5단위 1개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들을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은 요거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3이 있었어요. 3. 산삼 그런 거 있잖아요. 3이 오일을 505일에 버무렸대요. 오일의 이제 종류 중에서 505일이라는 그 오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이 오일을 505일에 이제 버무렸대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어떤 사람한테 이제 줬더니 505일에 버무린 오일을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더니 먹더니 갑자기 손오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손오공으로 변해버려가지고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하는 장소에 살게 되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암기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암기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요. 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제 설치 기준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기 화재안전 기술기준상 설치기준 두 가지 쓰시오. 자, 23년 시험에 화재안전 기술기준상 뭐 설치기준 쓰시오. 화재안전 성능기준상 뭐 설치기준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능기준 예상 문제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그런 문제가 추가가 된 것을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준은 여기도 이제 표현을 해놨지만 성능 기준에서 빠지는 거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뽀개기 본책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설치기준 쓰시오 하면 이제 요걸 쓰는 거고요. 화재안전 성능 기준상 기준을 쓰시오. 그건 설치 기준 아니겠죠. 성능 기준 쓰시오 하면은 요
점선을 뺀 나머지 부분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요, 괄호 안의 내용 또는 어떤 단서 조건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은 됩니다. 그게 상당히 좀 번거롭고 까다롭긴 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다른 것들은 아예 별도의 우리 그 뽀개기 책에 별도의 이제 표로 그 네모 칸으로 이렇게 해서 수록한 것처럼 요 우리 핸드북에서는 별도의 문제로 그렇게 수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설치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럼 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능 기준은 요걸 빼고 쓰시면 되고. 자, 암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각측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자, 따라하세요.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층에 이거 정말 삼삼하다라는 겁니다. 각층에 뭐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삼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으로 걸어가지고 소인 2명과 대인 3명이 소화기를 구경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지금 아주 삼삼하다는 거죠. 각층에 있는 소화기가 아주 삼삼하대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아이 2명과 어른 3명이 이 소화기 소문이 나가지고 구경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자, 각층 이거 33은요. 자, 각층마다 설치해야 되고 이거 33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33제곱미터 이상마다 구획된 실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였죠. 각층 이거 33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암기법. 자, 보행 소위 대삼이죠. 자, 그런데 그 배치를 이거는 각 층마다 그 다음에 구획된 실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행 거리마다 이거 설치해야 되는 게 있죠. 자, 보행 소위 대삼이죠. 보행 거리는요. 소형 소화기 경우에는 20m 이내 소위 대삼,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성능 기준은 밑줄 점선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또 설명을 또 들으셨을 텐데 그림으로 또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각층 이거 33이에요. 자, 각층마다 설치한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각층마다 설치를 한 거. 자, 이거 33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이렇게 구획된 실에 설치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3 바닥면적 33제곱미터 보행거리로 소위 대삼. 자, 보행거리로 자,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로 배치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서 조항, 작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작업장의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자, 완화 배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면 또 암기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이렇게 이제 뽑아 놓은 거니까요. 요거는 뭐 특별한 이제 암기법이 있질 않고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기준이에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설치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 기준과 이제 동일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따라하겠습니다. 6호. 자, 6호. 암기법 6호인데요. 6호 슬라비아에서는요. 자동확산 소화기가 엄청 비싸대요. 6호 슬라비아라는 그 나라에서는 자동확산 소화기가 엄청 비싸대요. 이 6호와 자동확산 소화기를 매칭시킨 겁니다. 자, 6호는요.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고요. 핵심 키워드 유효. 그리고 고는요. 고정할 것, 견고하게 고정할 것,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유효하게 방출되고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유고. 자, 그 다음에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1회 때 나왔던 거예요. 12회 때 나왔었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요즘 시험이 전전 회차거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23회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2회, 22회까지를 이제 별표 두 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3회 전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죠. 전전년도 우리가 이제 24회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전전년도 문제는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두 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출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거 그것은 이제 별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저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별표 3개 이상 별표 5개 요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 하면 별표 2개 좀 별표 하나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자, 워낙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감차 탐방. 수감차 탐방.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야, 차 이름이 수감차인데요. 수감차는요, 그 감옥에 수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태운 그런 차가 이제 수감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수감을 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그 수감차를 타고 탐방을 해보자는 겁니다. 뭘 탐방을 하나 봤더니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탐방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과 이렇게 매칭시킨 거예요. 매칭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제 탐방을 간 거죠. 수감차를 타고 탐방을 한 겁니다. 수감차 탐방. 자, 수는요. 수신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신부. 수신부의 수감차, 감지부의 차단장치의 차입니다. 수감차 탐방, 탐지부의 방출구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암기법으로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요. 수감차 탐방, 수는 어디 있어요? 자, 수신부 여기 있죠. 수신부, 감지부 여기 있습니다. 감지부, 차단장치 여기 있고요. 수감차 탐지부 여기 있고요. 방출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자, 성능 기준은 요 밑줄 친 부분이에요. 밑줄 친 부분이 성능 기준이 있어요. 요게 이제 빠지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괄호 친 부분이 빠지죠? 그리고 여기는 설치하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빠지고 대신 주석을 살펴보시면 주석 1번 주석이 뭐냐면 자,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 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준이요. 그래서 성능 기준 쓰라 하면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 건데 구분해서 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죠. 암기법은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아직 관리사에 미기출된 문제고요. 기술사에 2번이나 기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차 덕후감.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매회차 이런 뜻입니다. 매번 이런 뜻입니다. 매회차 덕후감인데 이걸 우리가 독후감이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덕후감을 써서 내라. 매차 덕후감, 매번, 매회차 독후감을 써서 내라. 매차 덕후감입니다. 자, 독후감은 어떤 책을 읽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읽고 쓰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을 읽고 네가 느낀 점 독후감을 써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와 매칭을 시킨 거예요. 자, 매차 독후감 살펴볼게요. 매는요, 자, 설계 매뉴얼에 대한 내용. 차단장치. 덕트에 설치하는 분사헤드.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에 대한 내용. 감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림에도 살펴보면 매는요, 매뉴얼. 자, 설계 매뉴얼대로 소화장치 설치해야 된다. 차단장치 어딨나? 여기 있죠. 매차 덕후감. 덕트에 설치하는 문사헤드. 자, 덕트가 여기죠. 덕트에 해당하는 설치하는 문사헤드. 자, 후드에 설치하는 문사헤드. 자, 감지부. 네, 감지부 온도 센서. 감지부.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또 떠올리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기술상 성능 기준. 잠깐만요. 자, 위쪽에. 자, 여기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동일합니다. 캐비닛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암기법 먼저 살펴보면요. 따라해보세요. 분계고성, 교감바작. 분계고성, 교감바작.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하시면은 또 졸리지도 않고 내가 입으로 소리 낸 것이 귀로 또 들리기 때문에 또 학습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자, 분계고성 교감바작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에서요. 교감 선생님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화가 나셔서 분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고성을 지금 지르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교감이 이제 분을 이기지 못해서 바작 소리를 내면서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를 부숴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지금 선생님이 폭력적이신데요. 분계고성, 교감 바작 이렇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고성, 교감 바작. 분은요, 분사헤드입니다. 분사헤드에 대한 기준. 분계, 개구부 및 통기구에 대한 내용이죠. 분계 고성. 고정할 것.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고성을 지른다. 근데 성은요, 소화 성능이 있어야 된다. 소화 성능에 대한 내용. 분계고성, 교감바작,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분계고성, 교감바작. 감은요, 감지기. 감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계고성, 교감바작. 반은요, 바닥면적이에요. 바닥면적에 대한 기준. 분계고성, 교감바작. 작은요,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감지기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분계고성, 교감바작.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계고성, 분은요. 자, 분사 헤드인데 분사 헤드가 여기 있죠. 예, 분사 헤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고성, 교감바작. 자, 개는요. 개구부죠. 개구부 및 통기구.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분계고성. 고는요. 고정이죠.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 이 캐비넷이 견고하게 고정이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성능. 자, 성능이 있어야 된다. 구획된 방호 최적 이상 성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교는요. 교차회로. 자, AB 감지기 교차회로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감은요. 자, 감지기입니다. 자, 감지기에 대한 기준. 반은요. 바닥 면적이죠. 자, 바닥 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동이 돼야 된다. 감지기에서 작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또 암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능 기준요. 요 단서 조항. 여기도 단서 조항이죠. 요게 이제 빠진다. 그리고 요 바닥 면적에 대한 내용은 또 없어요. 그래서 성능 기준은 요 밑줄 친 부분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분말 고체 에로졸
자동 소화 장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14회 기출이 됐었어요. 14회 기출이 됐었는데, 자, 이제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예전에는 이제 별표, 1회부터 10회까지를 이제 별표 3개로 했었는데, 그리고 11회부터, 그 별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원래 별표 2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기출에서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요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자,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설치 기준 살펴볼게요. 자, 암기법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방화일.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감방에서, 감옥이죠? 감방에서 파일을 보고 있었어요. 파일. 어떤 파일을 보고 있었는데, 무슨, 파일 있죠? 파일. 컴퓨터 파일. 예, 그 파일입니다. 파일을 보고 있었는데, 컴퓨터도 할 수 있나 봐요. 감방에서. 갑자기 가스 분말 고체 요로졸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이 돼갖고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깜빵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파일을 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을 연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은요, 감방화일. 감은요, 감지부입니다. 감지부. 자, 그리고 감방화일. 방은요, 방출구. 감방화일. 화재 감지기에 대한 내용. 1. 한 개의 제품으로 형식 승인대 한 개의 제품 설치해야 된다는 그 한 개입니다. 1. 감방화일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방화일. 감은요. 자, 감지부입니다. 감지부 온도 센서. 감방화일. 방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된다. 방출구죠. 자, 방출구. 자, 그리고요. 자, 자, 화가 화재 감지기죠. 화재 감지기. 자, 화재 감지기. 1. 한 개를 설치해야 된다. 한 개. 형식받은 한 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림으로 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감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제 17회 기출이 됐었어요. 기출이 됐었고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살펴보시고, 이제 감소할 수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 요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예, 상당히 길어서 요거에 대한 이제 암기법입니다.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는 노숙 방업 11층 위에 교과나 항문근 운 상당히 길죠? 자, 파는 노숙 방업 11층 위에 교과나 항문근 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연상을 하시면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판운에 노숙자가 있었어요. 판운에. 그런데 방이 없다면서 11층 위에 교과나 항문근 운이 없다. 이렇게 이제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다. 11층 위에 교관이 있었는데, 자, 항문 아시죠? 항문의 이제 항문의 그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근육이 운이 없대요. 무슨 운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1층 위에 어떤 교관을 부르시면서 항문근이 운이 없대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운이 없다는 겁니다. 운이 없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소화기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2주 차부터는 내용이 오늘에 한 2배 정도씩은 이제 이번 주보다 2배 정도씩은 나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